46페이지 할 차례죠. 자, 17번 뭐가 나오죠? 합병. 자, 핵심 포인트에서 자기가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대상 토지 한번 봐봐요. 자, 의무적 대상 토지로서 1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주택?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11개 지목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이번에 합병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이죠? 연속성이죠. 그래서 7번에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죠. 성역지예요, 여역지예요? 성역지. 그래서 성역지 한번 줄쳐놓고요. 가로 안에 뭐라고 나왔죠?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합병이 출제된 지문이 한 5개 지문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합병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합병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복망치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이다? 연속성이죠. 46페이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은 동그라미. 같은은 무슨 성이죠? 동일성. 특징은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자, 이번은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프할 준비해야 돼요. 며칠? 60일 점프할 준비.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들 아까 12개.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며칠 60일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어디가 맥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은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할 때 한 필지의 토지에 전세권 줄쳐놔봐요.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영입물건은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하죠. 특징은 합병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두 필지가 토지의 다른 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같대 다르대. 다른 동그라미. 그럼 특징은 합병할 수 없다라는. 자, 합병하자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주인이 다르거나 잘라요. 다르거나 자르고 줄쳐놓고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거 줄쳐놓고 그러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죠. 특징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맞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합병이 나오는 꼬라지가 이 꼬라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 지금 합병을 못 맞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그러니까 오늘 배우니까 오늘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럼 며칠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러면 자기가 그럼 봐봐요. 다 버리고 요약집 하나 하고 기출천재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돼요. 한 10번, 5번 이상만 봐봐요. 공시법은 거짓 만점이지. 안 봐서 그러는 거야, 안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장 하나만 넘겨봐요. 18번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 핵심 포인트 가서 거기 한번 봅시다. 1번하고 2번을 묶어봐요. 아까 공부했으니까. 자, 핵심 포인트. 자, 맨 위에 있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원칙이죠. 자, 관계법령 요거 줄쳐놓고 행강편 쳐놓고 거기에 국계법을 하나 달아놔야 돼. 국계법.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X다, 오다. X. 그러면 무슨 법? 국계법. 3번은 행강편 쫙 쳐놔야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 요거는 특례죠.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며칠? 60일 밑에 지적증명 뭐예요? X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한다. 특히 이제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요거 판례 조심해 놓으세요. 그러면 지목 변경 신청 반려이 요거는 뭐예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거기 밑에다 2004년이라고 써놔요. 2004년에 판례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요걸 알아야 이제 지목 변경 문제들을 쉽게 접근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하나씩 생각하면서 핵심 포인트 생각하고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고. 자, 그러면 1번의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업소 며칠? 60일. 이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논점이 아니에요. 그냥 지목 변경은 며칠이다? 60일. 이렇게만 잡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죠. 그러면 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제적소관청이. 그러면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며칠? 60일. 자, 그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이 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90일.
자, 이번은 무슨 법 딱 잘죠? 국계법이네. 국계법. 그러니까 국계법 나왔으니까 어디로 전부 행질 변경으로 가 있어야죠. 행질 변경. 찾아서요. 제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전답 가수는 무슨 농지죠? 절대 농지죠. 상호 가정. 그러면 끝에 가서 생략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게 포인트네. 있다. 자, 그러면 4번에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행정편차 나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 지적소관청. 그럼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확인으로서?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의 확인으로서? 지적소관청. 그렇죠. 자, 그러면 4번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거예요. 22회 때 그게 2.5점짜리가 될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를 합병을 신청한 경우는 잘라봐요. 그래서 공부가 된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특례로 인정하죠. 특지만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특례.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금방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현상 유지를 자꾸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6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잘라봐요.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 찾았다. 그러면 용도 찾았으면 툭치면 지목 60일로 가야죠. 툭치면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된다. 왜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요? 토지 표시니까.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얼마나 쉽냐고. 지목 변경이 나온 테마가 요 정도 6개 지문에서 이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고 도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에 뭐로 된 경우? 바다로 된 경우. 자, 재산 토지 한번 외워보자고. 어디가 포인트예요? 빨리 가서 줄 잡아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하나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아마 하천부지로 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이 아니다. 왜?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까? 답이 어디로? 답이 하천으로 가니까. 그렇죠? 하천도 뭐의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라는. 자, 그러면 며칠? 90일. 그러면 90일을 앞에다가 이제 살려봐요. 자, 90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는 직권말소는 임의적이야, 의무적이야? 의무적.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깔아놓고 들어가야 돼.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말소, 직권동그라미. 그러면 직권하면 뭐 해야 돼? 통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 및 당해 수면 관리청. 자, 요걸 애워놔야지. 이제 바로는 요거 포인트를 잡아놔야 이제 기출지문들이 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고. 가볼까요? 자, 1번에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의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하여야 한다. 어때? X.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 등록 신청에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 등록 거기 행간편 다 꺼놓고 끝에 한번 봐봐요. 신청하여야 한다. 틀렸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자, 1번은 X. 자, 이번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틀렸다. 일시가 아니라 뭐요? 아까 일시적인 지형 변화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라고 그랬잖아. 일시적인 지형 변환으로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지적공부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틀렸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경우서는 어디에 해요?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돼.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90일 내에 직권으로 하겠느냐? 아니죠. 신청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자, 3번을 가볼까요? 그러면 3번은 그러면 저한테 불러줘요. 세 군데를 자기가 행간편 갈아서 어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하나는 60일이라고 나왔어요? 90일이 나왔어요? 60일. 틀렸죠? 그러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여기는 맞네요. 그럼 며칠? 90일. 그래서 요 3번이 올해 출제사항이 되니까 대비를 잘 해놓으라고.
자, 4번은 그러면 4번은 지적소환청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승인 줄 전화봐요. 시도지사 승인은 4개밖에 없었잖아. 반지, 죽장, 지문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봐봐요.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단어가 떴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이 떴다 그러면 요 승인 밑에다가 자기가 요걸 써요. 이렇게 아까처럼 반지, 죽장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면 반이 뭐예요? 반출, 지방 변경, 축적 변경, 전산 자료 이용,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이렇게. 그러면 3번은 그 자체로 X다. 자, 4번은 그러면 4번도 X죠. 4번 했죠. 그러면 5번 가볼까요?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증명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의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 읽어봐요. 있다. 제대로 돼 있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그러면 회복 등록은 뭐예요? 임의적이라는 거네. 자, 6번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잘라봐요. 잘랐어요. 예, 그러면 다시 가요. 지적소관청 밑에 뭘 깔고 있어야 돼? 직권. 직권은 뭐예요? 통지죠. 통지는 아까 누구한테 한다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및 공유 수면 관리청. 그러면 6번은 X네. 시도지사 및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그때 X. 자, 출제 문제가 뻔하잖아. 출제 지문 자체가. 자, 그러면 6번은 X네요. 자, 7번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잘라봐요. 거기가 주어져.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유되는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준은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어때? X. 우리 해면성 말소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수수료가 뭐 된다? 면제라는 거. 그럼 7번 옆에다 수수료 면제라고 하나 딱 써놔요. 수수료 면제. 자, 8번 한번 불러봐 줄래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또 나왔다, 또 나왔어. 8번 질문.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그죠? 자, 나올 수 있는, 이때까지 나온 지문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냐고 생각 안 하면. 자, 그러면 이제 51페이지 축적 변경. 별표 5개죠.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가다가요. 무슨 더? 지적도. 의미하도는 뭐됐다? 제외. 그러면 축적 변경의 대상은 툭툭 쳐요. 정밀성, 통일성, 관리. 이렇게. 자, 축적 변경 절차로서 사전 절차 나와 있네. 사전 절차는 토지 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축적 변경을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한다. 근데 여기 깔고 갈 게 있어요. 축적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그거는 깔고 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이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그럼 축적 변경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축적 변경의 주요 절차 나와 있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서 암기를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배웠으니까. 1번의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방부지에 서로 다른 축적, 서로 다른 찾았다. 서로 다른 찾았어요?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는 잘라봐요. 서로 다르니까 뭐가 나와? 또 까먹었다. 통일성이잖아. 성일성. 그러면 통일성은 합병의 대상 토지가 되는 거래요. 그러면 거기 밑에 쭉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 신청 좋아요. 신청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의 직권 동그라미.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을 축적을 변경할 수 있다. 맞네요. 신청 직권 맞고. 서로 다른 그러면 통일성 이렇게 되는 정확하게 맞네요. 자, 이번에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 몇 자예요? 5자. 그럼 토지하고 소유자를 잘라서 몇 분의 2? 3분의 2 동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은 2번은 신청의 직권이에요. 신청이죠. 신청. 그래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그렇죠. 자, 3번은 축적 변경 시행지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본과 인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쳐놓고 자, 밑 쭉 갑니다. 경계점 행강편 쳐놔요. 경계점 몇 자? 자, 30일이죠. 거기까지 안심하면 안 돼. 끝에 뭐예요? 하여야 한다까지 확인해놔야 돼. 의무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경계점 표지죠. 자, 4번을 한번 고쳐봐요. 납, 반지.
6, 그렇죠. 납반 6.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 3번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3번 조심해서 나눠라. 올해 축적 변경 절차 얘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고요. 자, 이번에 축적 변경자는 청산금 납품이 지급되었을 때 잘라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시기가 이제 왔네요.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 지체 없이 잘 잡았다. 확정 공고 잘 잡았다.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맞네요. 자, 그 8번은 6번은 청산금의 납품이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관청은 읽어봐요. 지체 없이 무슨 공고? 확정 공고. 확정 공고 일이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 이동. 6번은 맞네요. 자, 7번은 한번 곤쳐줘봐요. 어디가 틀렸어요? 이의신청 몇 개월? 1개월. 아까 60일이 아니라. 자, 8번은 키워드 한번 불러줘봐요. 자, 경계점을 먼저 잡고 며칠? 30일 끝에 하여야 한다. 자, 9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결정공고, 결정공고. 시행공고가 아니라 결정공고. 며칠? 20일. 오케이. 자, 10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납반.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출제됐으니까 뭐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11번은 어때요?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이번에 1 이상 토유자로 한다. 맞죠? 아까 5명 이상 몇 명? 10명. 그럼 토지 소유자 몇 분의 1이 포함돼야 돼? 2분의 1. 자, 12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의신청. 이의신청 몇 개월? 1개월.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26회 때 가로넣기 나온 거네. 1개월, 6개월이. 자, 축적변경위원회 거기 나와있네. 13번 한번 볼까요?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변경위원회는 축적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축적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이거 줄쳐놓고요.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 사항이다. 어때? X. 축적변경 승인은 누구의 사항이다?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반지축장. 그래서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번호 1, 2, 3, 4 따가지고. 그러니까 축적 변경도 나오는 게 요 한도 내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올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수한 6. 그래서 이걸 통일화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이거거든 아까. 그래서 축적 변경이 출제된 지문은 지금 요 13개 형태에서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축적 변경은 요 12개, 13개 지문 중에서 올해 또 5개 지문이 꾸려진다고. 그래서 자꾸 눈으로 익혀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21번에 뭐라고 나왔죠? 등록사항 정정 찾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에서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무슨 정정이 있죠? 직권정정의 법정사유. 형광펜 쳐놓고 여기를 초점을 맞춰놓으라고. 직권정정 안 되면 잇몸이라도 먹어야지. 10개를 무조건 외워놔야죠. 그래서 요걸 잡아놓고 자, 그러면 거기 대부분 절차상 착오나 하자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특히 몇 번? 8번이죠. 토지 합필 등기 신청에 가까웠다는 통지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다만 써놔요. 다만 누가 잘못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 착오로 잘못한 경우. 자, 그러면 직권정정에서 그 10개를 빨갛게 테두리를 jar어서 올해 2.5점짜리가 여기 탄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놓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 안 되겠다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직권정정에다 초점을 맞춰주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어떤 지문들이 나왔는지. 자, 기출. 1번 지적소관청은 읽어봐요.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는 근원 정정인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에 따라서 정정한다. 맞나요? 그럼 이거는 기등기, 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 등기된 토지죠. 자, 그러면 거기 2번 봐봐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 경우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네. 그래서 토지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걸 뭘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서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야. 그러면 요 2번에다 또 한번 우리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초점을 맞춰요. 그럼 밑에 또 정리해놨네. 밑에 또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3번을 이제 가보죠. 자, 그러면 3번을 그러면 키워드 한번 불러봐줘요. 이제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자, 어디가 포인트예요? 면적의 증감 없이 뭐만 바뀌었대? 이치 변경. 이게 무슨 정정이다? 이치 정정이야. 그러면 그 3번과 관련돼서는 이미 요약집에 정리해놨는데 여기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서희상은 누구예요? 오늘 A에서 해로 갔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면적의 변동 없이 이치만 정정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정정? 이치 정정이야. 그러면 이치 정정은 뭐 다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는 무슨 정정이죠? 경계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요거 A하고 토지의 B하고 한번,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정정이 됐대? 경계. 이게 경계 정정이야. 이렇게 바뀐 게 경계 정정이라는 거야. 경계 정정.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해관계는 개입돼, 안 돼? 안 돼,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정? 그래요, 직권정정. 이치정정. 직권정정이 돼. 여기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직권정정이 아니라 소유자 신청정정입니다. 소유자 신청정정에서만 인정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 또 잘라 먹어졌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러면 이치정정 결론적으로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러면 요거는 청량해요, 안 해요? 하죠. 청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정정일 때는 청량해. 자, 이치정정일 때는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무슨 신청? 소유자 신청. 한번 읽어봐요. 경계. 면적의 변동이다. 그런 때는 무슨 신청이다? 소유자 신청이야.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 주실 거는 봐봐요. 요만큼 잘라야죠. 요 자르는 걸 뭐라 그래요? 또 까먹었다. 이게 분할 대상 토지잖아. 경계가 불합리할 때는 뭐의 대상이 된다? 분할 대상 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토지.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꼭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거는 무슨 정정이에요? 이치 정정이냐? 경계 정정이냐 꼭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줘야 돼. 그래서 이치 정정이냐 경계 정정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치 정정 특징은 직권 정정 사이에 정량 X고 경계 정정 소유자 신청으로서 정량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 없어? 있어. 소유자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특히 무슨 정정인 줄 조심해야 돼. 이치냐, 경계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3번은 그러면 면적의 증감이 없어. 면적이 증감이 있다면 이쪽으로 빠지잖아. 경계 정정이 되죠. 그때는 직권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런데 또 하나 잡을 거는 뭐만 바뀌었대? 위치. 그러면 요거는 그럼 내자로 원칙 무슨 정정이다? 위치 정정이 돼. 경계 정정.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4번 보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맞네요. 다르게 정리된 경우 특징은 직권, 톡톡합니다. 자, 5번은 그러면 어디를 키워드 잡아요? 읽어봐요. 경계, 면적,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할 때 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읽어봐요.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왜 지적소관청에 제출할까요?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어때? X. 누구한테 돼?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6번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줄 서나 봐요.
그러면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가로를 잡아요. 기재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 선으로 기재해야 된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니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7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등기된 토지죠. 등기된 토지, 그러면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 행위,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경우 등기 필정,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간사에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정리한다. 어때? X. 어디가 틀렸어요? 바보 같아. 토지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거기가 키워드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뒤에 등기소에 발행한 거가 나올 수 없어. 지적소관청이 나와야지. 근데 토지 표시, 사가 나왔죠? 근데 뒤에 근이 나왔어.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를 뭘로 권쳐야 돼? 소유자 표시. 그렇죠. 그 소유자 변동 아니면 소유자 표시로 권쳐하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 이 지문은 무진장 어려운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이 있죠. 자,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 대상인 토지에 그게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그러니까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7번 조심해서 달아놓고 못 찾아내요. 그럼 8번은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미, 가, 신 찾아봐요. 미등기 토지, 미. 신청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붙었네. 신청. 자, 그러면 미, 가, 신.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미, 가, 신. 이렇게 잡아놔요. 자, 그러면 8번 한번 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봐요. 미, 가, 신. 읽어봐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등한시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잡을 게 있어. 어딜까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이거 행강편 딱 전화요. 원래 요 뒤에 뭐가 있었냐면 주민등록 등본도 있었어. 주민등록 등본.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등록상 정정 신청이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잘못 기록된 경우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어때? X. 주민등록 등본이 과거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제.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미가, 신. 미는 뭐예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자, 9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 지적소관청은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지적소관청은 잘랐어요. 토지의 표시 줄쳐 놔봐요. 지적소관청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토지의 표시는? 사실. 그럼 지적소관청 권리에 힘써, 사실에 힘써? 사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가로서 그래서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청강 성과도를 작성하고 뒷장 한번 넘겨보죠. 토지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용자네 거기 행강편잖아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의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할 수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다만 081조 1항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작년에 출제된 게 가로를 두 군데 쳤다고. 지체 없이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눈치 빠른 사람은 다 풀을 수 있어. 아까 다시 넘어와봐요. 아까 지적소관청은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토지의 표시. 사실. 그럼 토지의 표시는 빨리 나가잖아. 그래서 지체 없이 여기에서 가로넣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올해 등록상 정정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직권 정정에다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7페이지 토지이동 정리가 나와 있네. 토지이동 정리. 자, 그러면 이제 1번의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거 15일 다시 한번 잡아요. 15일. 행강편. 15일이 올해 30일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딱 그래도 필수적으로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2번의 토지이동 신청에서 신청권자 토지 소유자 대의신청 나와 있죠. 대의신청에서 거기 대의신청 다만 뭐라고 써놨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그래서 대상 토지 그 초점을 하나 딱 맞춰놓고 나머지는 뭐 우리 읽어봐도 돼요. 그러면 이제 뒷장에 가서 어떤 지문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 진짜 많죠?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18번까지 있네. 18번까지.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한번 봐봐요. 주차 전용 건축물 위에 접속된 부속실이 부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인 줄 쳐놔봐요. 관리는 아무 데나 서나 관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인을 지칭하는지 주차 관리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관리는 토지 이전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맞는 문장이 되네. 그러면 우리 관리는 아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관리인이야. 그러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없을 때는 대표자가 없을 때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1인이 개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관리는 집합건물이야. 집소법이야. 근데 주차 전용 건축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1번 약간 어려웠던 지문이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신청을 제의할 수 있는 거 그거 박스를 딱 테두리를 돌아요. 그래서 거기 전체로 아까 다만 등록상 정전 대상 토지 제 1호, 2호, 3호, 4호 거기 자 시커먼 거 있죠. 그래서 꼭 확인해 놓을까요? 그러면 다시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이제 키워드를 역으로 해서 불러줘 봐요. 도시개발사업, 그럼 사업 동그라미 어디로 가요?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예자예요? 예자니까 끝에 가서 없다. 맞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맞는 문장이네. 자, 농어촌 정비사업, 사업 동그라미 툭 치니까 어디로 가? 사업시행자. 누가 되신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럼 두 군데가 포인트죠. 사업시행자, 지적소관청. 자, 3번. 자, 4번이네요. 4번은 정기훈. 주택법이면 공동주택의 부지 줄 서나봐요. 자, 지목 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의할 수 있다. 대의 신청과 관련된 지문이네요. 자, 5번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령 적부 심사 의결서 4번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잘라요.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할 때 이해관계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어때? X. 아까 우리 적부 재심사 의결서는 무슨 정정사유다? 직권 정정사유가 돼. 그럼 직권하고 이해관계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5번은 직권 정정과 관련된 지문이 되네요. 자, 그러면 6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불러봐줘요. 우리 오늘 다 배웠으니까 파산하면 뭐예요? 데이터가 누군데? 시공을 보장한 자, 입주 예정자.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보다 보면 키워드가 살아서 파산 나오면 벌써 부릉부릉 실형을 걷는다고. 자, 7번 한번 키워드 불러봐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툭 치면 직권.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없다라고 나왔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죠?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하고. 자, 8번을 가보죠. 자, 신규 등록을 제외에 포함이에요. 제외죠. 제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읽어봐요.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의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토지죠? 자, 등기된 토지잖아. 등기된 토지. 그러면 신규 등록은 누가 조사해? 지적소관청이. 아까 그래서 신규 등록을 뭐한 제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9번은 한번 읽어두시고요. 자, 10번은 한번 어디를 키워드 잡아봐요. 가장 키워드를 잡아. 자, 토지의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가 포인트죠.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무슨 통지? 불부합 통지. 이게 불부합 통지잖아. 아까 배웠던 불부합 통지가 되죠. 근데 요 10번을 형님들을 떨어뜨리자 그러면 어디를 장난칠까요?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장난치면 꼼짝없이 당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맥으로 잡아달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이원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 돼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 돼 있으니까 상호 일치시켜야죠. 근데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할 때마다 열람비 달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끝에 수수료는 뭐다? 무료. 거죠. 자, 그러면 12번은 한번 잡아봐요. 어디가 키워드예요? 소유자 변동. 행강 괜찮아요. 그럼 자, 소유자 변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
토지 이동. 틀렸죠? 무슨 정리결의서? 소유자 정리결의서.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올 때를 찾을 수 있느냐. 그걸 자꾸 자기가 주안점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느냐. 그럼 또 나왔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돼. 토지이동,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토지이동이면 다음에도 뭐가 나와야 돼?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제대로 돼 있네. 자, 14번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지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한테 신고해?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틀렸죠? 아까 누구한테 신고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요 14번하고 봐봐요. 14번은 몇 회 때 나왔다고 써놨어요? 26회 때 나왔죠? 그럼 아까 봤던 몇 번을 보시냐면 미쳤어요. 안 보이네요. 자, 3번 봐봐요. 3번 지문. 3번 지문. 찾았어요? 그럼 3번 봐봐요.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신고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26회 때는 지적소관청을 뭐로 건쳤어? 시도지사. 봐봐요. 문제가 그 문제잖아. 그 문제가 그 문제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자, 15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툭치니까 어디로 가? 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신동을 신청하도록 뭐 할 수 있다? 요청해야 된다. 자, 그러면 16번은 또 어디가 포인트예요? 도시개발 사업이죠. 누가 사업 시행자가 툭치면 공사가 준공될 때. 공사가 준공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자, 17번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사업의 시행자 툭치면 며칠? 15일. 자, 30일이 아니라 15일이라고 그랬죠. 자, 18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파산. 파산 그러면 대타기용, 시공을 보장한 자, 입주 예정자. 지문이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어때요? 그럼 올해 만에 출제된다면 주로 어디에서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아요? 자, 1번 지문,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1번, 이런 것들. 왜 1번 지문을 조심해야 돼? 1번, 4번. 대의 신청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직권정정과 관련돼서도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겠죠. 특히 그러면 직권정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미쳤어요. 직권정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관련돼서죠. 그래서 5번 봐봐요. 5번 이런 지문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지문 이런 것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딱 정리하면 뭐 배웠던 거 금방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60페이지로 가봐요. 자, 60페이지 23번에 등기 촉탁 및 지적정리 통지 찾았어요? 1번은 무슨 핵심 포인트에 무슨 촉탁이 나와요? 등기 촉탁 별표 3개 놓고요. 그 다음에 지적정리 통지와 관련돼서는 동그라미 2번 통지시기하고 그 다음에 3번, 요 2번하고 3번. 요거 암기가 안 되니까 문제 풀기가 힘든 거야. 자, 그래서 그 2개를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사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7일.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며칠? 7일. 자,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간보예요? 공보예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15일 이상 공고한다. 어때? X. 그냥 공고입니다. 그럼 올해 이제 23번 테마와 관련돼서 등기 촉탁이 떨어질지, 통지가 떨어질지.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2문제고 붙으면 1문제야. 올해 무조건 요 23번 테마는 올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1번 봐봐요. 신규등록, 촉치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 정리도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로? 사실관계 변로. 그러면 1번 특히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갑니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 지방부의 일부에 대한 지방 변경 출전해봐요. 지방 변경. 자, 누가 맨 앞에 가봐요. 맨 앞에 가봐. 지방 변경은 일단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행강편차 나와봐요. 지적소관청이. 누가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두 자로 건치면 직관. 그러니까 툭 치니까 통지. 밑에 통지. 딱 문맥 구조가 딱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아놓고. 자, 3번은 한번 건쳐줘요. (7일이죠) 7일. 그래서 앞에 뭐까지 잡아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자, 4번 한번 봐봐요. 4번. 4번은 지적소관청은 잘라봐요. 지적소관청은 툭 치면. 자, 지적소관청은 뚝 치면 직권이잖아. 그럼 툭 치면 통지. 그렇죠. 벌써 봐요. 통지 구조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재밌냐고요. 저만 재밌는 게 아니라 같이 재밌어 보자. 문장 구조가. 자, 5번 한번 가보죠. 5번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 일단 잡아야 되겠죠. 또 하나 포인트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오케이. 딱 거기에서 세 군데 툭툭툭 확인을 해놔야 돼. 자, 6번 갑니다. 6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적소관청이 하나 잡아야 돼요. 거기 힌트까지 줬다. 뒤에 직권 동그라미 바로 뒤에. 직권 툭 치면 통지. 그렇죠. 재밌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다 보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 키워드를 툭툭툭 치고 들어가면 돼요. 자, 7번 봅니다. 자, 7번은 어디를 키워드로 잡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 간서에서 등기 완료 통지에 따른 토지 소유자를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신청 동그라미. 그러면 신청 소유자가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통지하지 않는다. 그죠? 소유자 신청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8번 다시 한번 자기가 잡아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제 어디로 툭 치면 어디로 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툭 치면 7일.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지적정리를 통지하는 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필요 15일 사유 한번 확인해 놓고 불필요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오케이. 자, 9번 한번. 9번은 어디가 포인트인지 잡아줘요. 제일 중심키가. 그렇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툭 치면 등기 좋다. 그래서. 자, 10번입니다. 10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자, 필요하죠. 그러면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틀렸죠. 아까 뭐라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야, 이게 사유를 장난치는구나. 사유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네요. 너무 15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뭐예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이 아니라 언제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10번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사람들이 15일 만에 얻더만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11번은 또 나왔다. 어디가 포인트예요? 필요하지 않는 경우 며칠? 7일 확인해놓고 꼭 앞에 사유 확인해야 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맞네요. 자, 12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알 수 없는 경우. 그럼 툭 치면 시군구, 툭 치면 공부, 툭 치면 또는, 뚝 치면 공고. 그래서 탁탁탁탁 치고 나가야 돼, 이제. 자, 그러면 13번 한번 불러줘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의 토지정 정리 결의서에 나는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누가 다르게 정리해서요? 지적소관청이 힌트까지 줬다. 그러니까 직권, 조사 정리하여 정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14번 어디가 포인트예요? 소유자 변동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권리, 소유자 정리 결의서. 계속 지문이 돌고 돌죠. 자, 15번은 거기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구한다. 뭐든 제외돼. 신규 등록은 제외. 그래서 행강편 딱 꺼놓고. 자, 오늘 마지막 16번이죠. 16번 불러줘 봐요. 뭐가 틀렸는지. 자, 그러면 필요로 한 경우에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건 제대로 돼 있네. 며칠? 15일. 토지 소유자의 지적 등기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죠. 자, 16번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렇게 되는 거네. 어때요? 오늘 바로 배우고 나니까 보이죠? 근데 또 일주일 지나면 내가 풀었는지 가물가물해요, 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까먹지 않도록, 뭐예요? 하루에, 자,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돼. 오늘 복습하지 말고 며칠 있다 해요? 3일 있다 해. 3일 있다. 3일 있다. 까먹을 만하면 쳐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가서 오늘 바로 복습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이나 3일 있다가 까먹을 정도에 그날 복습해달라는 거.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